원장님, 파킨슨병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파킨슨병에도 초기 증상이라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그 관찰을 할 수 있다면 운동성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수면장애나 변비나 이런 거와 같은 비운동성 증상이 이제 생기기가 쉬운데 그걸 가지고 파킨슨의 전조증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파킨슨의 전조증으로서 좀 더 뚜렷한 증상이 렘수면 행동장애인데 자다가 소리 지르거나 손발짓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5년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20년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파킨슨병의 어떤 전 단계로서 어떤 특정 증상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파킨슨은 도파민이 확연하게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도파민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거꾸로 알면 됩니다. 비운동성 증상이 생기기 전에도 도파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피로감이나 무기력,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만성적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저는 도파민 저하증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의학 명칭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도파민 저하증의 어떤 만성 피로, 무기력, 우울감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전 이건 도파민 저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파민 저하증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도파민 저하 단계를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킨슨병을 우리가 예방의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앞 단계를 쫓아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비운동성 증상을 중심으로 한 초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이건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파민 저하 단계 요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만성 피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성 피로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의학적 정의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그런 피로나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6개월 이상이 되면은 보통 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뇌의 피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뇌의 피로 단계가 저는 도파민 저하증의 1단계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파킨슨의 초기 증상으로서 떨림이나 비운동성 증상, 변비나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 떨림이나 이런 증상이 생겼다 해도 이 경우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완전 비가역적이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내 상태가 이 도파민이 얼만큼 건강하게, 얼만큼 충전되어 있느냐, 얼만큼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내 상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원장님, 이 도파민 저하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도파민 저하증의 1단계, 만성 피로, 우울감, 무기력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뇌의 피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로하면 피로를 풀어야겠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휴식이에요. 쉬는 거고 자는 거고 이 뇌의 피로에 의한 것은 실제로 자 쉬세요라고 하면 못 쉽니다. 뇌가 이미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민해지고 항진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쉬는 걸 못하고 잠을 자라고 해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래서 뭐 쉬라는 것보다 차라리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은 두 가지 면에서 뇌의 피로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깔아앉아 있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운동 자체가 뇌를 휴식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걷기만 해도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뇌의 활성화와 뇌의 휴식을 같이 이렇게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이 운동이다. 뇌의 피로가 주로 이제 정신적 피로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체적 피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의 경우는 이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뇌의 피로를 푸는 데서는 운동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성화된 뇌의 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파민 증진. 누구나 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 그런 식의 도파민 저하가 오진 않거든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도파민 저하가 쉽게 온다는 것은 그 부분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듯이 그 부분도 이제 내가 더 특별히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도파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도파민의 증진을 위한 어떤 생활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운동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운동이 뭐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도파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미거든요. 어떤 흥미거리를 찾아내서 그 흥미거리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는 과정, 어떤 목표 달성의 결과가 아니라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제일 분비가 많이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 건지 이걸 잘 찾아내서 거기에 나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도파민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